조류 공포증이나 뱀 공포증 같은 특정 공포증에 효과가 있는 단계적 노출 치료에서는 공포증 환자에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완요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서워하는 비둘기나 뱀 같은 공포 대상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뱀이라는 글자만 보여줍니다. 공포증 강도가 심한 환자들은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한 공포 반응을 보여요. 환자가 너무 무서워하면 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무서우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사들은 환자에게 방금 전 배운 이완요법을 시도하게 합니다. 공포 반응이 가라앉고 안정되기 시작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뱀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뱀이 나오는 영상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실제 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출 치료의 핵심은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걸 마주해도 그게 내 목숨을 위협하지도 나한테 끔찍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걸 깨닫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서우면 피해버렸고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었던 거죠. 내 몸과 마음은 위기라고 느껴서 온갖 공포 반응을 내뿜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안전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꼭 비둘기나 뱀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은 하나쯤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 큰 상처를 남긴 사건, 너무 화나고 서러웠던 그때, 누구 하나 내 옆에 없어 외로움에 사무쳤던 시간들,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기억, 무력하게 폭력을 당해야 했던 내 모습,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가난, 간절히 바랐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순간, 나홀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런 기억들과 함께 연결된 공포감, 좌절감,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같은 부정적 감정들, 무서워서, 좌절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스스로 못난 것 같아서 그 감정들과 기억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나로부터 떼어놓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도 마음속 한구석에 답답하고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관계를, 내 하루를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통로에 귀신, 도깨비 인형, 장승, 무덤 이런 무서운 소품들로 꾸며진 곳이었죠. 처음 귀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무서운 것들을 보게 될지 몰라서 눈을 가리고 뛰듯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의 집은 남산타워에서 오래전 사라졌지만 만약 지금 그곳을 간다면 어릴 때처럼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 모든 게 그저 세트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공포영화는 공포영화인 걸 알고 봐도 무섭지만 혼자 말고 둘이 보면 훨씬 덜 무섭죠. 아, 저렇게 생겨서 무서워 보이는구나. 이 인형은 좀 낡았다. 새 걸로 바꿨으면 여기는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웃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으며 같이 걸어갈 겁니다. 우리 마음속 어두운 곳을 보는 것도 가짜인지 모르고 귀신의 집을 탐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마주치기만 해도 죽을 것처럼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인형인지, 진짜 귀신인지, 진짜 무서울 만한 건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알고 진짜인지 아닌지,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든든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고 똑바로 쳐다봤더니 귀신이 아니라 인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형인 걸 알아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서워라고 같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고 피해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괜찮아질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혼자 서럽게 엉엉 울고 화내고 흐느끼고 겁에 질려있는 그때의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라고, 화났을 거라고, 좌절스러웠을 거라고, 정말 우울했을 것 같다고, 부끄러웠을 것 같다고, 무력했을 거라고 스스로가 알아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상담사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는 내가 직접 나를 두 팔로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줘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 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등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누군가와 함께 그 기억과 감정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무섭지만 나중엔 점점 익숙해집니다. 옛날에는 잠깐 눈만 마주쳐도 죽을 것 같이 무서웠는데 막상 계속 보고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사실 별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더 성숙하고 사려 깊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르면 끌려다니게 되지만 보고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뭐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상담사는 마음속 심연에 함께 들어가주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꼭 상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마음이 편해지길 같이 바래주는 사람, 자신의 고집과 습관을 내려놓고 내 세계에 공명해줄 사람, 자비심을 가지고 날 바라봐주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상담사라고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상담을 못하는 상담사도 있고요. 자기 삶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남의 괴로움까지 다뤄줄 여력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리 고수라고 해서
반드시 조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듯이 마음의 여유와 자비심만 있다면 누구나 그 어떤 상담사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상담사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지치지 않고 물어보는 상담사, 그 물음에 내가 혼나거나 비난받을 염려 없이 마음 편히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상담사,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무슨 감정과 생각인지 모르겠다면 같이 찾아봐주는 상담사,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 우울, 분노, 기쁨과 함께 머물러주고 저 사람도 나랑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상담사, 내 영혼과 상담사의 영혼이 지금 여기 같이 있다고 느껴지는 상담사.